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취소 통보가 됐죠. 예. 5월 15일 날 말이죠. 뭐 현송월 뭐 왔다 갔다 뭐 방문 취소한다 그랬다가 오고, 또 금강산 남북 뭐 합동 공연 한다가 했다 취소한다 그랬다 또 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도 취소하고 뭐 하고 맨날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놈들은요. 예,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북한은 왜 일방 취소를 자꾸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 왜 남북 회담 취소했을까요? 그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회담할까요, 말까요? 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북한이 그 남북 회담 취소한 게 뭐 주도권 잡기 위해서다. 뭐 또는 미국 뭐 군사훈련에 대한 협상 카드를 쓰려고 하는 거다. 뭐 비핵화 검증에서 또 이렇게 도망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을 하는데, 이런 추측들이 다 맞나 아니면 다 틀렸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김정은은 잘 가다가 문재인, 임종석 잠 못 자게 이렇게 일방 취소를 했을까? 문재인 그냥 야마 이빠이 돌았겠죠. 제가 좀 이렇게 시쳇말을 썼습니다. 지금 문재인하고 임종석은 막 그냥 술 먹고 완전히 또 매우 상심이 컸을 겁니다. 아마 엄청난 상심을 했어요. 북한이 왜 일방 취소를 했을까요? 자, 그것을 더듬어보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월 22일 날 빨갱이 현송월이가 왔습니다. 고급 기쁨조 1호죠. 현송월이가. 그러니까 그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 김정은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보내는 게 여자예요. 기쁨조. 기쁨조입니다. 뭔가 분위기를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고급 기쁨조. 그래서 혹시 현송월을 보고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위급 인사들 중에 옛날에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송월하고 혹시 연애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옛날에 그 애틋한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고 내려왔던 것은 아닌가. 어쨌든 기쁨조가 왔습니다. 자, 두 번째 고급 기쁨조로 김여정이가 내려왔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 얘네들은 꼭 이렇게 여자를 데리고 가죠. 이건 뭐 옛날에는 이런 걸 미인계라고 하죠. 미인계. 근데 뭐 김여정이나 현송월이나 얘네들은 뭐 이게 뭐 미인입니까? 이런 애들은 뭐 대한민국에 그냥 셌어요. 이런 애들은요. 중간치도 안 갑니다. 이거요. 김여정 같은 애는 무슨 뭐 관뚜껑 열고 나오는 애 같잖아요. 예, 지금. 이런 애들이 무슨,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인계가 아니라 그냥 기쁨조입니다. 근데 이거 보고 기뻐할 애들은, 일반 국민들은 기뻐하지 않고 과거에 북한 방문하면서 뭔가 애틋한 그런 야릇한 눈빛을 주고받았던 남한에 있는 종북 빨갱이들의 가슴을 흔들려고 하는 기쁨조, 뭐 그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문재인이 담례로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을 셔틀보이로 북한으로 보내죠. 자, 북한에 갔다 와서 미국에 가서 보고하러 갑니다. 셔틀보이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뭐 지령 셔틀보이인지 아니면은 무슨 뭐 도시락 셔틀보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의용이 북한 김정은 만나고 내려오자마자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보고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정의용이가 한 말이 뭐냐면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한다. As soon as possible. 아주 빨리. 가능한 한 빨리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한다란 말을 정의용이가 합니다. 정의용이가 그렇게 거짓말 쳐서 중간에서 얘기를 했는지, 그 셔틀보이가, 원래 김정은이 한 말은 다른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만나고 싶어 한다. 이게 아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가방모찌 셔틀맨 얘네 둘이, 북한 갔다 오고, 미국 갔다 그랬죠. 정의용 안보실장이 말이죠. 자, 이 얘기, 자, 그랬는데, 그 뒤에 뭐가 됐냐. 김정은이 중국을 깜짝 방문했죠.
예,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열차 타고 갔습니다. 예, 베이징행 열차 타고. 이때 무슨 사탕파리 얘는 그때 방송에 뭐 김여정이 갔을까 뭐 이렇게 추측 보도를 했는데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김정은이 갔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그 김정은이 베이징 갔다 온 다음에 폼페오가 3월 31일 날 2박 3일로 김정은한테 비밀 평양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인데 한번 기억을 더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김정은이 이번에는 다롄으로 비행기 타고 시진핑 만나러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폼페이오가 평양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인 3명을 비행기에 태워서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아는 얘기를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과연 김정은이의 심정 상태는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김정은은 체계적으로 잘 오죠. 순수하게 옵니다. 순진하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서도 미국은 어떤 보상도 없다. 북한에게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해라 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요구들을 보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차례차례 요구한다고 지난번에 설명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에는 북한에 있는 핵기술자 수천 명까지 미국으로 이주시켜라. 완전히 핵에 관련해서는 요구할 것 다 요구했습니다. 완전히. 이것도 다 들어준다고 한 거죠. 김정은이 이때까지만 해도.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지내와도 미국은 북한한테 아무것도 양보한 것이 없다. 북한만이 양보했다.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했고 미사일 중지하겠다고 했다. 그래도 이것이 확실히 100% 검증 완전히 비핵화될 때까지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 아무런 경제 지원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북한 내부 사정은 어땠을까요? 이랬을 때. 장성택이 처형됐는데 그 장성택 주위에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죽이지는 못했고 살은 사람들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 남북회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지금까지 그 미국하고 했던 약속을 잘 지켜왔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막판에 이런 일이 생겼냐? 제가 볼 땐 내부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요. 왜 내부 갈등이 생기지 않았냐면은 김정은은 지금 미국 폼페이오를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진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면서도 다 하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정은 밑에 있는 애들은 개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핵 가지고 나가는 게 더 낫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있는 것이 지금 꿀 빨고 살고 있으니까. 김정은을 허수아비로 놔두고도 그 밑에서 자기네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굉장히 잘 차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대로 가기를 원하는 수구 꼴통 세력이 김정은 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은 미국한테 문호 개방을 원치도 않고 그렇다고 김정은한테 충성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얘네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정은은 이스라엘 모사드가 죽이기 전에 내부 갈등에 의해서 먼저 살해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소설을 써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은은 그 내부 갈등과 그 밑에 그 주변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살해당하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모사드한테 저격 살해당하든가 아니면 미국의 평양 폭격에 의해서 잿가루로 사라지거나 이 3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김정은이 막상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거래를 하는 것을 주사파 얘네들도 싫어할 것 같아요. 왜? 김정은이 미국과 손잡으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주사파 정권들의 모든 정보를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한테 줄 거라고 하는 사실이 있겠죠. 그 정보를 주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주사파 새끼들은 그날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도, 주사파 정권들도 김정은이 그냥 여기 한반도 땅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래를 하지 미국한테 완전히 넘어가는 거를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문재인, 임종석 주사파 정권 애들은 중국 시진핑하고 이 짜옹이 맞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뒤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 이해관계가 그렇게 갈등이 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12일 날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확실하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이후로 북한에서 아니면 뭔가 이 변화가 굉장히 급속한 변화가 빨리빨리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매달 뭔가가 확실하게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방 취소한 거는 김정은이 주도권 잡기 노력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한다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소설을 쓰는 건 몇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핵화 검증화에 대해서 발을 빼는 거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김정은은 여지껏 잘 해왔어요. 미국과 약속 지키려고 잘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틀은 거예요. 그 문재인, 임종석하고 말하기 싫은 겁니다. 지금. 문재인, 임종석 이 새끼들하고 김정은이 굳이 저런 떨거지들하고 내가 뭐하러 얘기해? 이런 게 지금 있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큰 거는 아닌데 뭔가가 하여간 신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본 견지에는 그렇습니다.